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초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될지, 어떤 형태로 음식을 드셔야 될지 이 부분을 나눠서 다 각각 지정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상폐하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음식을 완벽하게 다 제어하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렇게 이런 음식 이렇게 매운 음식도 안 먹고 술, 커피 안 먹고 신 거 안 먹고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다 줄이고 나면 사실 먹을 게 얼마 없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장상폐하생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도에 따라서 좀 경미한 분들이 있고 또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는 먹어도 되고 이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못 먹게 해야 되고 이런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까지 제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까지는 먹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간단한 예로 김치를 예로 들자면 김치를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그 고춧가루 정도 털어내고 그냥 부담 없이 드셔도 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상폐하생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장상폐하생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좀 주의를 해야 될 단계인지 혹은 장상폐하생 정도가 심각한 단계가 돼서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제약을 해야 되는 단계인지 이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최근에 내시경을 했고 장상폐하생 진단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증상적으로는 소화장애도 따로 없고 쓰림 증상도 없는 분, 그리고 장상폐하생의 병변을 봤을 때 병변의 부위가 3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위축성 위염도 범위가 작고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주의 단계입니다. 장상폐하생 병변이 3개 이상 발견됐고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은 부분의 면적이 위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은 지가 4년 이상 경과된 경우, 혹은 소화장애나 쓰림 증상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주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각 단계입니다. 장상폐하생 병변이 10개 이상 보이고 있고 장상폐하생 진단받은 지 4년 이상 됐고 위축성 위염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위에 2분의 1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될 패턴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걸 희생해서 음식들을 제한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단계에서는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을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음식을 다 제한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음식들을 다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장상폐하생 질환이라는 것은 세포를 재생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음식이라고 다 제한을 해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상태가 좋아질 상황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가급적 증상이 낮은 단계에서는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단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단계에서는 내가 장상폐하생이 있는데 이 정도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좀 느슨하게 그 제한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제어를 하셔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초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될지, 어떤 형태로 음식을 드셔야 될지 이 부분을 나눠서 다 각각 지정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나눈 것을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건 내시경으로 상태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발급받거나 혹은 그 내시경을 하신 병원에 좀 단계를 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정 어려우시면 내시경을 발급받아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음식의 단계를 지정을 해드립니다.